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루트의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왜 플루트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플루트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요. 악기의 모양이나 기능이 끊임없이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작곡가들의 작곡 기법이 악기에 따라서 판이하게 틀려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플루트의 변천사를 아시게 되면 그 당시 왜 그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도와 기법을 알게 되고, 향후 여러분들이 그들의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시대만의 곡의 특징과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플루트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갈대의 줄기, 동물의 뼈, 나무 같은 것에 구멍을 내어 이것을 입으로 불어 소리내는 모든 악기를 지칭하는데요. 고대 원시 민족의 시작인 수세기 전부터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플루트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고 인류학자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루트는요, 좁은 뜻으로 대략 서양 중세 이후의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음만 내는 속이 빈 관에서 몇 개 구멍을 뚫어 이것을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열었다를 반복하며 몇 가지 음을 내는 것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플루트의 제조, 연주 기술이 발달된 최초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원통형이 되는 간단한 구조의 가로플루트로의 발전은 유럽 대륙에 정착한 시기로 12, 13세기로 추정되고, 중세시대 가로플루트는 군대, 그리고 휴식이나 오락을 즐기는 이 시간에 사용되어졌으나 예술적인 가치로서의 면모는 굉장히 부족하였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 플루트가 현재와 같이 옆으로 들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합주에 처음 사용한 사람은 장 바티스트 룰리, 이탈리아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였습니다. 그 후 프랑스의 플루트 주자에 의한 이 교실이 생길 정도로 이 악기는 발달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 르네상스 플루트의 특징은 홀이 6개였지만 키가 없었습니다. 온음계이고 풋조인트가 없는 D조 악기였습니다. 높은 음영이 어렵고 반음계 선율을 정확히 낼 수가 없었고요. 이 악기는 바로크 초기까지 이어집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바로크 초기만 해도 예술음악 분야에서 리코더가 플루트보다 훨씬 우세하게 발전되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리코더가 작은 앙상블에서 플루트보다 더 적합한 악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크 시기에 통상적으로 플루트란 이름은 리코더를 의미했고요. 가로로 부는 플루트, 플루트 트라베르소, 즉 트라베르소라고 불리었고, 수직으로 연주하는 리코더와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바로크 시기에는 가로 플루트의 명칭은 트라베르소이고 세로 플루트는 리코더라고 불려졌습니다.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악기 제작가 프랑스 오르테르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가로 플루트는요, 르네상스 시대 키가 없던 플루트에 비해서 키가 덧붙여져서 홀이 6개에 키가 정착되었고, 보통 화약목이나 흙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최초로 이 D샵 키의 첨가로 그 당시 플루티스트들은 더 폭넓게 다양한 장조와 단조 키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플루트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부분의 길이를 조정하여 음정을 조절할 수 있었고, 바흐, 핸델, 텔레만 같은 그 시대 작곡가들은 키가 하나인 트라베르소 플루트를 염두에 두고 작곡을 하였습니다. 소리가 부드러운 장점이 있으나 현대의 플루트가 모든 음들의 음질이 균등하게 나는 것에 비해서요, 트라베르소 플루트의 일부 음들은 아주 투명한 소리를 내고 C플랫이나 B플랫 같은 반음들, 특히 이 소리를 내기 위한 핑거링이 아주 복잡했기 때문에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바로크 작곡가들은 그런 키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었고요. 아주 슬픈 곡을 쓸 때 단조에 많은 플랫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강약과 차분한 음색을 연주자에게 장려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불완전한 악기를 사용해서 고도의 연주를 한 것은
연주자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났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바로크 중후기에는 혁신적인 악기 제작자 겸 작곡가 그리고 연주가인 요하임 칸츠가 등장해서 남다른 공을 세웠는데요. 플루트 연주가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필수 레파토리인 칸츠 콘체르토를 친 작곡가입니다. 그 당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프리드리히 대제와 후원을 받으며 약 플루트 콘체르토 300곡의 작곡가, 그 유명한 트라벨소 플루트 연주법의 연구라는 18세기 플루트 기법의 전반을 다루는 저술과 악기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 당대 최고의 플루트 연주가였습니다. 동시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작업인 키 하나를 더 첨가하였고, 가장 많은 고질적 문제점이었던 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관과 연결되는 윗관의 길이를 조절하였고, 치구도 사람의 입모양에 맞도록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형하는 등 연주자들이 보다 쉽게 연주할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악기 제작자였습니다. 고전 시대에는 좀 더 원활한 반음계 연주를 위해 키가 4개, 6개, 8개까지 딸린 플루트가 차례로 개발되어서 더 선명하고 명확한 소리를 자랑하였고, 추가 키들이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이동할 때 더 균일한 음질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플루트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18세기 말년부터 플루트는 오케스트라 정규 멤버로서 그 주의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케스트라의 등장으로 리코더는요, 점차 설 자리를 플루트에게 내어주게 되었는데요. 1780년 이후 하이든의 모든 심포니에는 플루트가 등장하였고, 모차르트도 심포니, 협주곡과 심지어 오페라에 플루트를 기용하여 드라마의 분위기를 표현하려는 노력이 수없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플루트의 사용을 소홀히 하는 면도 있어서 어떤 관현악곡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드라마틱한 요소를 보여주기에는 고전시대 플루트가 좀 미흡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낭만주의 시대의 플루트입니다. 테오벌드 뱀은 현대 플루트와 아주 근접하게 악기를 제작했던 플루트 역사상 아주 중요한 플루트 연주가, 작곡가이자 음향 전문가입니다. 그는 금세 공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작업장에서 플루트를 만들기 시작하였고요. 플루트를 목재에서 금속으로 바꾼 장본인이 되었고, 원추형으로 된 플루트의 몸통을 한결 좋은 음향을 낼 수 있는 원통형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플루트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와 음량, 운지법 등의 이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치구의 모양, 크기를 표준화시켰고, 정밀한 이 수학적 계산으로요, 자신의 홀 배열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음정 문제를 이 손짐작이 아닌 음향학적 법칙에 의해서 튜브를 분리함으로써 이전 시대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정확한 음정을 구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플루트가 나날이 발전하고 그 음악에서의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어서요, 플루트 주자들의 연주 기교도 이제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연주자 독일의 도플러 형제는 다 같이 국제적으로 이름난 솔로이스트이자 지휘자, 오페라, 발레 작곡가로서 성공한 음악인들이었고요. 뱀식 플루트로 연주하고 작곡하여 그 당시 매우 수준 높은 고난이도의 많은 플루트 레파토리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웸의 에튜드나 곡들, 그리고 도플러의 솔로곡과 이 듀엣곡들을 연주해 보시면 바흐, 모차르트 시대와 다르게 아주 테크니컬한 이 손가락의 기교의 요구가 엄청나고 다이나믹의 표현이 극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의 플루트는 뱀식 플루트를 또 한 번 개량하여 소리 구멍의 크기와 위치를 바꾼 20세기형 플루트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앨버트 쿠퍼는 토널의 크기와 위치를 바꾼 쿠퍼 스케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생산되는 이 플루트의 대부분이 쿠퍼 스케일로 제작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세계의 수많은 플루트 제조회사에 의해서 현대의 플루트는 지속적으로 개량되어지고 혁신적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플루트의 역사를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각 시대별 곡들을 공부하게 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